오늘의 요리 다크 비프 스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서양 요리 중에 유명한 요리로 스튜라는 음식이 있죠. 국물을 베이스로 하는 요리를 스튜 또는 스프로 부르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한국의 국과 찌개의 구분처럼 서양인들 사이에도 명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튜는 한국의 찌개의 포지션에 위치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해볼 음식은 스튜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비프 스튜를 해볼 겁니다. 스튜라는 음식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인식을 하는 서양 음식 중 하나죠.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유명 요리사들이 본인의 요리 실력이 좋다는 걸 강조하고자 정말 더럽게 복잡한 방법으로 레시피를 베베 꼬아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스튜는 여러가지 재료를 크게 썰어 약한 불에 은근하게 끓여내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스튜의 기본 재료들만큼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 한 번쯤 따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재료를 이용해서 스튜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기본 재료로 양파, 감자, 당근, 그리고 소고기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양파와 감자는 1.5cm 정도의 크기의 다이스 형태로 간단하게 깍둑 썰기를 하고, 당근은 그냥 비슷한 굵기로 툭툭 썰어줍시다. 그리고 마늘은 잘게 다져서 사용할 거예요. 어차피 잘게 다져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계신 간마늘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마늘은 간마늘 기준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소고기를 잘라줄 건데요. 전 오늘 살치살을 준비했어요. 보통 이 비프 스튜에는 소고기 중 여러가지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소의 내장이나 잘 먹지 않는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히 마블링이 있고 지방이 너무 많지 않은 부위에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살치살같이 가운데 질겨서 먹기 힘든 힘줄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 고기는 힘줄 부분을 반으로 갈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익으면서 조금 수축하기 때문에 감자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오늘 준비한 소고기는 1인분 기준 총 250g. 소고기를 좀 많이 먹고 싶어서 많이 넣기로 했어요. 이제 소고기를 간단하게 시즈닝을 하고 스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소금 3분의 1테이블스푼과 후추를 넣고 잘 버무려 시즈닝을 해줍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양념이 소고기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해줄 거예요. 시즈닝이 끝난 소고기에 박력분 2테이블스푼을 뿌려 전체적으로 코팅을 시켜줍니다. 이 밀가루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과 밀가루가 팬에 눌러붙으면서 좀 더 고소한 향을 스튜에 추가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튜 점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밀가루를 넣음으로써 약간 묽은 스튜가 되는 거죠. 이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소고기를 초벌구이 해줍니다. 사실 버터를 사용하면 더 진한 풍미의 스튜를 만들 수 있지만 칼로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할 거예요. 고기는 시어링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약간 그을린 상태가 될 때까지 구워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구워주면 바닥에 소고기 기름과 육즙이 눌러붙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용한 팬이 새 거거든요. 네, 육즙이 전혀 팬에 안 눌러붙네요. 좀 당황스럽지만 그냥 진행할게요. 보통은 팬에 고기가 좀 눌러붙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팬에서 구워진 소고기를 일단 잠시 뺍니다. 이 소고기 육즙이 포함된 기름을 이용할 거예요. 미리 잘라둔 야채를 육즙이 포함된 이 기름에 그대로 볶아줍니다. 원래는 감자와 당근이 약간 그을릴 정도로 볶아야 하지만 오늘 사용하는 팬 때문에 양파가 살짝 익을 때까지만 볶아줄게요. 이제 팬에서 볶은 야채를 제거해주고 다시 소고기를 넣습니다. 그동안 빠져나온 육즙까지 모조리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한 맛의 와인 350ml를 넣어줍니다. 와인은 약간 떫은 맛의 드라이 와인과 단맛이 나는 스위트 와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리에 따라 그리고 취향에 따라 사용되는 와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리에 사용되는 와인은 좀 저렴한 와인을 사용하시는 편이 좋아요. 아무래도 요리에 넣으면 와인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에 비싼 와인을 사용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향신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건 부케가른이라고 하는 서양 곡물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 볶음이에요. 제가 가진 건 일본에서 직접 공수받은 제품이고 4번 사용할 양의 300엔 정도 합니다. 이걸 그냥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겠지만 한국에서 부케가르니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전부 수입품으로 50g도 되지 않는 용량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걸 사서 한두 번 쓰고 묵혀두는 것도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의 허브를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일단 로즈마리, 넛맥, 타임, 오레가노, 그리고 월계수잎까지 총 5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일본에서 공수한 게 몇 개 있지만 전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신료들이에요. 와인을 넣은 후 다진 마늘을 넣고 향신료들을 모두 2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사실 허브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이 허브들 중에 넛맥은 향이 아주 강하니까 3분의 1티스푼만 넣어야 합니다.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나 토마토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사면 이런 데 말고 쓸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토마토를 사용하자니 토마토의 붉은색이나 산미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 캔토마토를 넣어줄 겁니다. 캔토마토는 생각보다 산미가 강하기 때문에 작은 캔토마토 하나에 절반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다크 스튜의 비법, 코코아 파우더예요. 이 코코아 파우더는 씁쓸한 맛을 스튜에 추가해서 다른 향신료의 향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스튜를 좀 더 리치한 맛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치킨 스톡 큐브 하나를 넣습니다. 스튜에는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스톡을 사용하는데요. 비프 스톡, 치킨 스톡, 베지터블 스톡 중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튜가 끓어오르면 설탕을 1테이블스푼 넣고 중불로 줄여줍니다. 어느정도 끓여주면 토마토가 쉽게 부스러지기 시작하는데요. 토마토를 대충 부스러뜨리고 우스터 소스 1테이블스푼과 조막과 볶아뒀던 야채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약불로 줄여줍니다. 이때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준 후 감자가 익었다면 완성입니다. 이제 접시에 비프 스튜를 담아서 월계수잎은 먹지 못하는 거니까 빼야 돼요. 이제 접시에 스튜를 담고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살찌러 가볼까요? 영상 시작 부분에 이 스튜는 한국의 찌개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찌개와 국의 구분을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테이블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먹는 국물 요리와 하나의 냄비나 팬에 넣고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국물 요리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문제로 저를 페이스북에서 한국인 사칭범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비프 스튜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포트로 각자 그릇으로 가져가 나눠 먹는 찌개의 포지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비슷한 포지션의 요리들이 각 나라마다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기도 합니다. 비프 스튜는 저처럼 빵을 이용해서 먹거나 카레처럼 밥에 뿌려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레시피는 제가 인터넷 강의에 사용했던 프랑스 요리인 비프 브리기뇽의 레시피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프랑스의 비프 브리기뇽도 알고 보면 스튜의 일종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에어클래스나 클래스톡이라는 사이트에서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레시피를 활용해서 소세지를 이용한 스튜를 만들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분량에 조금 실패한 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설명할 게 많다 보니 좀 영상이 길어졌네요. 자, 그럼 이 레시피로 비프 스튜를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푸킴이었습니다.